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와튼스쿨 최연소 종신교수 애덤 그랜트가 10년간 수천 명의 성공한 혁신가들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은 완벽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고 실패를 반복했으며 끊임없이 실행했다. 완벽을 기다리는 순간 뇌는 당신을 멈추게 만든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실행하는 순간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낸다.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도 뇌를 올바르게 속이면 현실이 된다. 뇌를 속여라. 안녕하세요. 뇌를 속여라입니다. 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중 대부분은 실행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회의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말하지 못했을 때 밤에 누워서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다가 아침이 되면 잊어버릴 때 퇴근 후 배우고 싶은 게 있지만 지금 시작하기엔 늦었다며 미루실 때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로 시작합니다. 마치 실패가 두렵지 않은 것처럼요. PPT 한 장만 만들어도 투자자 앞에 서고 첫 문장만 써도 책을 출간하겠다고 선언하고 서툰 실력으로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립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격증을 더 따고 책을 더 읽고 조건이 더 좋아질 때까지 미룹니다. 그러다 결국 시작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원래 재능이 뛰어났을 거야. 그 사람들은 실패가 두렵지 않은 특별한 성격을 타고났을 거야. 나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준비하고 시작해야 해. 물론 준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와튼스쿨 애덤 그랜트 교수가 10년간 수천 명의 혁신가를 연구한 결과 진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무언가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애덤 그랜트 교수가 발견한 이 비밀과 실제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뇌과학적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완벽하지 않은 채로 성공한 사라 블레이클리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0년 나는 29살의 팩스 기계 판매원이었다. 플로리다의 더운 여름, 매일 검은색 바지에 팬티 스타킹을 신고 사무실을 돌아다녔다. 발은 부어올랐고 다리는 땀으로 범벅이었다. 이렇게 불편한 제품을 왜 여자들은 참고 신어야 하지? 그 순간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다. 발 부분을 잘라낸 팬티 스타킹을 만들면 어떨까? 하지만 나는 패션을 전혀 몰랐다. 의류 제조 경험도 없었다. 사업 계획서를 쓸 줄도 몰랐다. 심지어 법학 입학 시험을 2번이나 떨어뜨린 사람이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하자. MBA도 가야 하고 패션 공부도 해야 하고 투자자도 찾아야 하고. 만약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나는 여전히 팩스 기계를 팔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반대로 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통장에 있던 전 재산 $5,000를 꺼내는 것이었다. 완벽한 사업 계획서도 없이 투자자도 없이 그냥 시작했다. 직장 동료들에게 말했더니 모두가 말렸다. 지금 안정적인 직장 있잖아. 그걸 왜 포기해? 경험도 없는데 성공할 것 같아?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들의 말이 맞았다.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 하지만 준비하다간 영원히 시작할 수 없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시작했다. 그 순간 내 뇌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실행하는 순간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는 게 느껴졌다. 그 다음엔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어서 특허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로 했다. 퇴근 후 매일 밤 서점에서 산 특허법 책을 읽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10시간씩 앉아 있었다.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허법은 너무 복잡해서 변호사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해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밤마다 책을 읽고 주말마다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 3개월 후 내 이름으로 특허가 등록됐다. 낮에는 팩스 기계를 팔고 밤에는 꿈을 만들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피곤했고 실수도 많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발 한 발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계속 전진했다. 그리고 이제 제조하는 곳을 찾아다녀야 했다. 휴가를 내서 노스캐롤라이나의 공장들을 직접 방문했다. 1곳, 2곳, 10곳, 20곳. 모두 거절당했다. 여자가 무슨 속옷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경험도 없는 사람과 일할 수 없어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당신은 자격이 안 돼요. 15번째 거절을 당했을 때 차 안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 울었다. 내가 정말 미친 걸까? 회사 동료들 말이 맞는 걸까? 그 순간 깨달았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실행하면 언젠가 한 사람은 믿어줄 것이라는 것을. 밤마다 호텔방에서 울었다. 낮에는 다시 일어나서 다음 공장 문을 두드렸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21번째 공장에서 연락이 왔다. 한 남성 매니저가 집에 가서 부인에게 내 샘플을 보여줬고 2주 후 그가 전화를 걸어왔다. 제 아내가 당신 제품을 좋아합니다. 해봅시다.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다. 완벽한 사업 계획서도 아니었다. 그냥 불완전한 샘플 하나와 21번의 반복된 실행이었다. 그 순간 내 뇌는 확실히 바뀌어 있었다. 첫 번째 공장 문을 두드렸을 때의 나와 21번째 문을 두드렸을 때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브랜드 이름이었다. 마케팅 전문가도 없었고 브랜딩 컨설턴트도 없었다. 회사 점심시간에 식당 냅킨에 단어들을 적어 내려갔다. 스팽스. 발음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약간 웃기기까지 한 이름이었다. 완벽한 네이밍은 아니었다. 하지만 더 완벽한 이름을 기다렸다면 나는 아직도 이름을 짓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품을 팔 차례였다. 백화점 바이어들과의 미팅을 위해 또다시 휴가를 냈고 회사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사라가 무슨 사업한다고 휴가를 그렇게 많이 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채로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손이 떨렸다. 바이어들은 관심이 없었다. 5분도 안 돼서 회의가 끝나려는 순간이었다. 나는 갑자기 말했다. 제가 화장실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바이어 한 명이 웃었다. 화장실에서요? 네, 보셔야 이해하실 겁니다. 바이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따라 화장실로 갔다. 나는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서 제품을 신고 나왔다. 그리고 제품을 신지 않은 한쪽 다리와 비교해서 보여줬다. 보이시죠? 이렇게 다릅니다. 완벽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었다. 프레젠테이션 교육도 받지 않았다. 그냥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것이었다. 그날 나는 첫 주문을 받았다. 회사로 돌아와서 화장실 칸막이에 들어가 울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게 되는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다음은 더 큰 도전이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제품을 보냈다. 점심시간에 회사 컴퓨터로 이메일 한 통, 샘플 하나. 그게 전부였다. 전문 PR 대행사도 없었고 연예인 인맥도 없었다. 동료가 물었다. 오프라한테 보낸다고 그게 될 것 같아?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 보내면 확실히 안 되는 거니까 일단 보냈다. 3개월 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오프라 쇼 프로듀서였다. 오프라가 스팽스를 올해의 가장 좋아하는 제품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그 순간 책상 앞에서 온몸이 얼어붙었다. 옆자리 동료가 물었다. 타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대답할 수가 없었다.
방송이 나간 후 8분 만에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급히 퇴근해서 집으로 달려갔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다. 주문이 폭주했다. 그날 나는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다. 이번엔 믿을 수 없다는 눈물이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사표를 냈다. 7년간 다닌 회사였다. 상사가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 여기 놔두고 가는 거 후회 안 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답했다. 후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뛰어든 후에도 문제는 계속 생겼다. 제조 과정에서 불량이 나왔고 배송이 지연됐고 경쟁사들이 카피 제품을 쏟아냈다. 완벽한 회사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실행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다간 시간만 흘러간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고 있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했고 실패하면 다시 시작했다. 나는 완벽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실행하면서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2012년 나는 39살의 억만장자가 됐다. 자수성가한 여성 억만장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였다. 2023년 현재 스팽즈는 연간 4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됐다. 내 개인 순자산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언론에서는 내게 물어본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했다면 지금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애덤 그랜트 교수의 책 오리지널스를 읽었을 때 그가 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패턴이 정확히 내가 경험한 것과 같았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고 실패를 반복했고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완벽을 기다렸다면 나는 아직도 첫 발을 떼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21번의 거절을 견딜 수 있었고 화장실에서 제품을 시연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들 수 있었다. 2014년 나는 사우스 다코타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완벽함은 당신의 적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 당신은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않게라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하겠다 며 꿈을 미루고 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서,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주말 카페에서.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 내가 발견한 진실은 이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그래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다. 일단 시작하고 실행하면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뇌는 완벽을 원한다. 그것이 뇌의 본능이다. 완벽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창피하다고, 실패할 거라고 속삭인다. 하지만 실행하는 순간 뇌는 달라진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두려움은 줄어들고 가능성은 커진다. 이것이 바로 뇌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사라 블레이클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9살의 평범한 팩스 기계 판매원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애덤 그랜트 교수가 10년간 수천 명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는 준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시작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성공한 창업가들은 평균적으로 실패한 창업가들보다 준비 기간이 58% 더 짧았습니다.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가 아니라 덜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뇌과학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회사 책상에 앉아서 이직하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창업하고 싶은데 더 배워야 해.
영어 공부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바빠.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에서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곳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위험으로 인식하죠. 실패하면 어떡하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다립니다. 더 완벽해질 때까지, 더 준비될 때까지. 하지만 그 순간 뇌는 멈춰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는 순간 뇌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전전두엽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전두엽은 문제 해결과 실행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이 이렇게 해보자로 바뀝니다. 더 중요한 건 작은 행동을 할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사라 블레이클리가 $5,000를 꺼냈을 때, 첫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첫 공장 문을 두드렸을 때 매번 그녀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왔습니다. 도파민은 잘하고 있어, 계속해라는 신호입니다. 21번 거절당했지만 21번째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계속 보상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완벽을 기다리는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랜트 교수가 오리지널스에서 소개한 연구 중 하나를 보겠습니다. 두 그룹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 후 시작하세요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일단 시작하고 수정해 나가세요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완벽하게 계획을 세운 그룹의 67%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획만 수정하고 있었죠. 시작한 33% 중에서도 절반은 첫 번째 장애물에서 포기했습니다. 계획과 달라서라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일단 시작한 그룹은 89%가 실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최초 계획은 대부분 틀렸습니다. 하지만 실행하면서 계속 수정했죠. 그리고 1년 후 이 그룹에서 실제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 나왔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운 그룹에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뇌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만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상상만으로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공부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세워도 실제로 영어를 한마디 말하기 전까지는 뇌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툴더라도 한 문장을 말하는 순간 뇌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랜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지널들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시작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웁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2,400명을 15년간 추적했습니다. 준비가 완벽해지면 시작하겠다고 답한 사람들과 지금 당장 시작하겠다고 답한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15년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한 사람들의 73%가 원하던 변화를 이뤘습니다. 이직, 창업, 새로운 기술 습득 등이죠. 준비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린 사람들 중에서는 단 19%만이 변화를 이뤘습니다. 나머지 81%는 15년 후에도 여전히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뇌 영상 분석 결과였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한 사람들의 뇌는 15년간 계속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뇌의 가소성이 유지됐습니다. 준비만 하던 사람들의 뇌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완벽을 원합니다. 그게 뇌의 본능입니다. 위험을 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게 뇌의 기본 설정이죠. 하지만 그 본능에 속지 마십시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분은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사라 블레이클리는 29살 팩스 판매원이었습니다. 지금 39살의 억만장자입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하자고 생각했다면 지금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고 실행하면서 완벽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뇌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완벽하지 않게 시작하는 순간 뇌는 변합니다. 편도체는 조용해지고 전전두엽은 깨어나고 도파민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21번의 거절도, 밤마다 호텔에서 오는 순간도, 회사 동료들의 수군거림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미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6년 애덤 그랜트가 테드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독창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위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릴까요? 수천 명의 오리지널을 연구한 그가 발견한 첫 번째 진실은 놀라웠습니다. 가장 위대한 오리지널들은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몇 개를 얻으려면 나쁜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피카소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평생 5만 점이 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우리가 기억하는 건 몇십 점입니다. 모차르트는 600곡이 넘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명곡은 그중 일부입니다. 그들이 천재라서 모든 작품이 걸작이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중 몇 개가 걸작이 된 겁니다. 사라 블레이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개 공장을 돌아다녔습니다. 20번은 실패했고 한 번이 성공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완벽한 계획을 세운 후 딱 한 곳만 방문하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한 곳이 21번째 공장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랜트 교수가 말한 두 번째 진실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학교에서는 뛰어납니다.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 세계는 불확실성과 모호함으로 가득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실패를 피하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학창 시절 항상 100점을 받던 친구가 있었을 겁니다. 과제는 늘 완벽했고 시험은 늘 만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10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는 어떤가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일까요? 완벽주의자는 100점 아니면 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70점짜리 시도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70점짜리 시도 10번이 100점을 기다리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랜트 교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창업가들을 연구했더니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빌 게이츠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를 중퇴하고 창업한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빌 게이츠는 중퇴하지 않았습니다. 휴학했습니다. 학교의 허락을 받아서 말이죠. 그리고 1년 동안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수익이 나는 걸 확인한 후에야 학업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월베이 파크의 창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창업하면서도 대기업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백업 플랜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모하게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한 분야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안전망을 확보합니다. 사라 블레이클리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팩스 기계를 팔았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면서 밤에 꿈을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건 오프라 방송이 나간 후 주문이 폭주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랜트 교수가 말한 세 번째 진실은 더 놀랍습니다.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이 때로는 더 창의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16년에 걸쳐 그렸습니다. 중간에 몇 년씩 손을 놓았다가 다시 그리곤 했습니다. 왜일까요? 즉시 시작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아이디어에 갇힙니다. 하지만 적당히 미루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숙성시킵니다. 더 많은 가능성을 탐색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물론 너무 미루면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완성하려고 서두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라 블레이클리도 스팽스 이름을 정하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점심시간에 냅킨에 단어를 적었다가 며칠 후 다시 보고 또 며칠 후 다시 생각했습니다. 즉흥적으로 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랜트 교수는 테드 강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창적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다만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행동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완벽주의자는 두려움 때문에 멈춥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지만 오리지널은 두려워하면서도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일단 해보자. 사라도 두려웠습니다. 첫 번째 공장 문을 두드릴 때 손이 떨렸습니다. 오프라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애덤 그랜트의 연구가 증명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아서 시작하지 못하는 그 순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완벽하지 않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점을 기다리며 미루는 동안 누군가는 70점으로 시작해서 80점, 90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가 두려워 침묵하는 동안 누군가는 실패를 무릅쓰고 20번을 시도해서 한 번의 성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용기도 아닙니다. 그냥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시작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회의에서 완벽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말했다가 무능해 보이면 어떡하지? 애덤 그랜트가 구글, 픽사, 애플의 가장 혁신적인 팀들을 연구했을 때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제안 한 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아이디어 10개를 쏟아냈습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 연구 결과를 보세요. 가장 성과가 높은 팀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천재들이 모인 팀? 아니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느끼는 팀이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이었습니다. 그 팀에서는 미친 아이디어가 환영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역발상, 데이터는 없지만 직관에서 나온 상상력,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발상들. 이것들이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하느라 침묵하는 그 회의 시간. 누군가는 70점짜리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실행하면서 90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평가는 완벽한 아이디어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여하려는 태도에 주어집니다. 시작을 가로막는 생각은 늘 여러분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제 30대 후반인데 이 나이에 서툰 모습 보이면 창피해. 지금까지 쌓아온 전문가 이미지가 무너질 것 같아. 빌 게이츠가 60살에 레딧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를 못합니다. 하지만 배우려고 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호프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버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너무 늦게 출시한 겁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프란체스카 지노 교수의 연구가 있습니다. 리더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을 때 팀의 신뢰도는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47% 증가했습니다. 완벽한 척하는 사람은 넓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느껴지고 더 신뢰가 갑니다. 애덤 그랜트 본인도 학생들에게 자신이 받은 가장 혹독한 피드백을 공개합니다. 그러자 학생들도 솔직해졌고 그의 강의는 7년 연속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 이미지는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며 시작을 미루고 있습니다. 애덤 그랜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은 불안하고 완벽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감 있고 완벽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만 완벽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는 그 완벽해 보이는 동료도 속으로는 내가 이거 해도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그들이 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은 채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완벽해 보이려고 숨기는 동안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채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멈추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완벽은 우리에게 시작이란 행동을 멈추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내일? 다음 주? 준비가 완벽해질 때? 아닙니다. 생각만 하다간, 완벽을 기다리다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애덤 그랜트의 말을 기억하세요. 완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이디어는 미완성 상태로 세상에 내놓고 수정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창조의 일부입니다. 오리지널들은 실패를 피하지 않고 학습의 재료로 삼습니다. 당신이 완벽을 기다리며 망설이는 그 순간,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보다 덜 준비된 누군가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완벽해지는 길입니다. 댓글에 뇌를 속인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한다라고 써주세요.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뇌를 속이는 첫 번째 행동이 됩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뇌를 소결하였습니다.